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노마드 영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른책방의 서정훈 대표님과 책방 이름에 얽힌 사연, 책방 운영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실험목장 아지트에서 진행되었던 기획자의 여정에서 서정훈 대표님을 만났었지요. 그 인연으로 망포동에 있는 책방을 찾아갔었고 이어서 인터뷰를 했었지요. 서른이라는 그 나이가 지닌 가능성을 믿었기에 안정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28의 나이에 책방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했지요. 물론 책방 운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자신의 꿈을 실행하고 마침내 실현하기 위해서 물 위에 뜨기 위해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여야 하는 오리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나아가는 태도를 지키려 애쓴다고 했습니다. 서른책방 대표 서정훈님과 그날 책방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애정했던 아꼈던 동네 책방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진 동네 책방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잠시 브로콜리 너마저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가능성 듣고 그 뜻밖의 반가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될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지. 잘 될 수도 있었지. 이번이 아니라도
수도 있었지.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될 수 있었던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도시에서 도시를 다니는 짧은 여행을 하곤 했는데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늘 동네 책방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특히 대전 대홍동에는 책방 도시 여행자가 있었는데요. 대전을 찾을 때마다 그 도시 여행자는 제게 마음의 쉼터가 되었답니다. 한 권의 책을 고르고 읽고 끄적끄적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또 짧은 글을 쓰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큰 위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2018년도 어느 날 대전의 책방 도시여행자를 찾았을 때 그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어서 헛걸음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쉽게 걸음을 떼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면서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한동안 대전을 떠올릴 때마다 도시여행자가 늘 궁금했었지요.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시노마드의 짧은 여행도 멈추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책방 도시여행자를 영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12월 1일 참 놀랍고도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대전 소재동을 탐방했는데요. 이어서 오후에는 성심당 문화원과 인근의 동네 책방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들어선 그 공간에서 놀랍게도 예전의 도시여행자 대표님을 마주쳤습니다. 도시여행자 김준태 대표님. 2018년도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대홍동의 책방 공간을 비워주고 떠나야 했던 사연.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은행동의 새로운 공간에서 책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연을 들었지요. 책방 이름은 다다르다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책방 다다르다 운영자이면서 도시여행자 대표이기도 한 김준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군나무의 화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을 친다. 이제 살아가는 법을 좀 알질 않나. 처음 기르던 꽃들이 말라갈 때는 나 이유를 알지 못했네. 내 목을 축이고 남은 모를 줄 때엔 내 그늘을 넓히고 남은 빛을 줄 때엔 나는 피고 꽃은 지고 나는 피고 꽃은 지고 나는 살고 너는 살지 못하고 난 이유를 알지 못했네. 새 화분을 들이던 날 점을 친다. 이제 보살피는 법을 좀 알질 않나. 처음 꽃들을 기르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나 이유를 알지 못했네. 화분을 적시고 남은 목을 축일 때 햇빛을 쬐이고 남은 그늘에 쉴 때엔 꽃은 피고 나는 지고 꽃은 피고 나는 지고 너는 살고 나는 살지 못하고 난 이유를 알지 못했네. 난 이유를 알지 못했네.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김준태님과 책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희는 서점원이라기보다는 사실 커뮤니티 매니저에 더 가깝고요. 첫 번째 서점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그래서 다다르다예요, 이름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르고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일수록 서울, 경기와는 다르게 지역일수록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책을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들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토크 150회 이상 했고요. 이제 저희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좀 진행해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사실은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는 독서 모임 하고 있어요. 총 13개 모임 120명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느슨한 독서 공동체 위에 이제 조금은 더 단단한 독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창작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고, 그 위에 주거 공동체까지 좀 실험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는 가족 공동체보다는 사실은 취향에 맞는 취향 공동체가 더 가족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게, 월간 다 다르다라고 해서 서점원이랑 같이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는 모임이 있는데요. 50대 여성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엄마랑 나누지 못하는 대화를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취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좀 의지하면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독서 모임은 텍스트의 힘을 잃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매개로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행정가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독서 모임들이 곳곳에 있고요. MZ세대들의 독서 접근을 위해서 요즘 실험 많이 해요. 대전에 있는 산 정상에 가서 독서 모임 하기도 하고요. 또 샌드위치, 성심당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제 책을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 풋볼로맨스는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요즘 저를 설레게 하는 건 여자축구팀이에요. 다다르다에 있는 여자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책을 함께 읽는데, 몸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책을 큐레이션하고, 국가대표 출신 여자 선수분께 1시간 동안 레슨을 받고 1시간은 자유롭게 축구하는 거예요.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단주의자 스태프인데, 아시다시피 운동장을 남성 위주로 지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저도 힘쓰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단한 독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건, 오시면 이제 동네를 소개해드려요. 이게 조금은 다른 서점과의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대전을 노잼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 축제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서 사유하고 사색하는 페스티벌 시티페스타를 4년째 만들다가 팬데믹이 터지고 저희가 멈춰 있고요. 해마다 지금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삶은 여행, 아름다운 공존, 로맨틱 대전, 느슨한 연결,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이 질문에 맞는 작가분들의 강연 세션이 있고요. 18팀의 뮤지션 공연 세션이 있고요. 전시나 영화 상영,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약 4,000명 정도 오는 행사인데, 이건 이제 다다르다 공간에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도청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먹거리 부스랑 푸드트럭을 없애는 축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간에 동네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고 야간에 스테이지로 오실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요. 지도는 만부 제작해서 전국의 독립서점에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하고 있어요. 내년도 지금 좀 기약이 없고요. 지도 안에 공연장, 극장, 소극장이 20개 넘게 있고요. 갤러리가 20개 넘게 있고, 대전에는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이 2개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콘텐츠, 근대건축물, 사람 중심으로 여행하면 일주일도 짧다고 생각하는 동네입니다. 한번 지도는 그냥 들고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군요. 책방 운영자로서뿐만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서점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느슨한 독서 공동체와 다양한 독서 모임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독서 공동체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실험 중이라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네 책방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새롭게 이어지고 확장되는 그 모든 것이 제가 평소에 주목하던 그 책방의 장소성과 맥락이 통하기도 해서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이었지요.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서 구매하려고 하니 글쎄 놀랍게도 예전에 그 책방을 드나들면서 사온 포인트를 확인하고 챙겨주시더군요. 잊혀지지 않았구나.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느낌? 이 책방의 단골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느낌. 참으로 기분 좋은 순간이었지요. 제가 고른 책은 색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정의한 352개의 색 이름을 실었는데요. 이를테면 체리 핑크는 꽃분홍, 진한 분홍이라고 정의하고 덧붙여서 청춘문고 작가의 글을 함께 실었는데요. 김봉철 작가는 꽃분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마음의 농도. 사람의 마음에도 농도가 있다면 언어의 앞에서는 창백. 나도 모르게 날이 선 순간에는 적색. 애정하는 이 앞에선 나의 마음은 애달픈 꽃분홍으로 남아 당신의 마음으로 짙어지고 또 짙어진다. 네. 앞으로 이 책을 볼 때마다 오늘 일을 기분 좋은 추억으로 떠올릴 것 같네요. 아름다운 추억 하나 여기 책갈피에 간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네 책방에서 또 어떤 마주침, 만남이 있는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시노마드 빨강머리엔 덕후 영앤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헤이진의 지나갈 거예요를 들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때 떠나버리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비바람 맞고 있죠. 우산도 없네요. 괜찮아 내일이면 그치겠죠. 조금은 춥겠지만 약해지지 말아요. 지나갈 거예요. 길을 잃은 건 아닌지 어디쯤